보신 것처럼 20대 근로자의 끼임 사망 사고 이후에 SPC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푸르밀이 돌연 사업 종료와 전 직원 해고를 통보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 끼임 사고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관심인 것이 법적으로 네네. 중대재해법에 이제 처벌 대상이 되느냐. 네네. 자,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예.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중대산업재해는 해당될 여지가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네. 안전부주의로 인한 사망 사고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된다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한테는 1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이고요. 그다음에 1억 이상 10억 이하 벌금이니까 네. 상당히 크고 예. 일단 법인 자체도 50억 이하 벌금이 같이 병과가 되니까 굉장히 강력한 처벌이 될 것인데, 그런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령을 봐야 되거든요. 그 시행령 제가 찾아봤더니 네. 이제 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있어야 되고 안전 업무 절차를 1년 동안에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조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 뭐 관련 예산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고, 그다음 위험 대비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고 점검해야 되고, 이런 아주 세세한 규정들이 있는데 예. 과연 이런 규정들이 SPC에서 제대로 지켜졌는가? 왜냐하면 기사를 보니까 유사 사례가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거든요. 사망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그런 유사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도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법이 올 1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제가 판례를 찾아봤더니 아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연 고용노동부 통해 가지고 고발이 이루어질지, 고발이 된다라고 하면 법원에서 어떻게 그 판결을 할지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사고가 난 곳이 SPL 제빵 공장입니다. 그러다 네네. 보니까 SPC 그룹에다가 최종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냐, 이 부분도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SPL이더라고요. 네. 이게 SPC 로지스틱스라는 회사이던데 이 회사에 대해서는 SPC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거든요. 예. 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면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리 100%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독립된 법인이니까 아마 SPC에게까지 책임을 묻기는 조금 쉽지 않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은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유제품 전문기업 푸르밀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이게 좀 황당한 것이, 기업이 이제 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회사를 문을 닫아도 예. 되는 건지, 자, 이런 게 직원들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가 있거든요. 네, 황당할 수는 있지만 회사가 망해가는데 어떻게 직원들을 계속 끌어안을 수는 없지 예. 않습니까? 근데 찾아보니까 이 푸르밀이라고 하는 회사가 옛날에는 롯데우유라는 회사였어요. 네. 근데 롯데에서 이제 분리된 회사인데 최근에 적자가 누적이 됐고, 매출액이 2012년도에는 3,100억이었는데 작년에는 1,799억까지 확 떨어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가 지속되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들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근로기준법에도 네.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도록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으면은 해고가 가능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푸르밀 같은 경우에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네. 것처럼 과연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노력을 회사가 했느냐. 그다음 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회사가 어려우면 문 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폐업하고 청산하면 되는데 방식을 사업 종료라고 하는 굉장히 낯선 방식을 네. 사용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무슨 꼼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의문이, 지금 의혹이 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노조 측에서는 일단 사전에 협의 없고 네. 일방적인 통보에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종료라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왜 사업 종료를 갖다가 하는 것인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기업이 계속 적자가 나오고 그러면은 법인세를 감면받는 그런 혜택이 주어진단 말이죠. 예. 그런데 청산하게 되면은 청산해도 남는 자산, 아마 푸르밀 같은 경우에는 땅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청산했을 때 기존에 혜택받았던 그런 법인세 감면 부분에다가 심지어 이제 가산세까지도 추가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 사업 종료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일반 직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별로 뾰족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 다른 회사에 인수가 되는 것인데, 그럼 고용 승계가 되니까. 그런데 워낙 푸르밀이 롯데 옛날 관련 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비가 낙후돼서
그 사겠다라고 하는 회사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 경영이 엉망이었다는 회사인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직원들한테는 퇴직금이나 실업수당 외에 예. 뭐 또 다른 뾰족한 수단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마지막으로 네. 중소기업이나 그러니까 소기업이나 동네 가게가 아닌 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 롯데 계열사인 푸르밀 전 국민이 뭐 푸르밀이라고 하면 알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런 회사인데도 좀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직원들 고용이나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일단 제 생각에는 기업의 가장 큰 그 사회적 책임은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는 거예요. 예. 이제 푸르밀을 갖다 보니까 이전에 전문 경영인이 했을 때는 계속 흑자가 나는 매출은 줄어들었어도 예. 흑자는 나는 그런 그 회사였는데 이른바 오너들이 그 경영을 맡으면서부터 적자가 더 심해지고 필요한 설비 투자가 오히려 되지 않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견제 장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